2024년 8월 7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8월 6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쓰리가 자부하는 건 시황을 잘 본다, 이걸 떠나서 시황을 김치전, 감자전 뒤집듯이, 파전 뒤집듯이 막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제가 자부하고 여러분들도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원래는 일요일 방송은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들을 쭉 점검해 가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청취자님께서 미쓰리, 너 올해 하방을 열어놨다며? 어디까지 열어놨니? 라는 질문을 댓글에 해주셔서 제가 이제는 좀 하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요일 방송에서 제가 보고 있는 하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어떤 내용이었느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3,000포인트 어렵다. 미쓰리가 얼마나 시황을 바꾸지 않느냐면 2,900포인트에서 4포인트가 부족한 2,896포인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3,000포인트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 3,000포인트는 어렵고 하방은 장중에 2,400 깨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아쉬우니까 그래도 일요일 방송은 한 주 동안 증시 분위기를 점검하는 시간이니까, 예상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냥 중요한 점만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어떻게든지 2,600포인트를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물론 그때는 월요일 증시를 맞이하기 전이다 보니까 개폭락 증시 전이었죠. 근데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을 보내면서 미쓰리가 일요일 얘기했던 게 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시 개폭락하면서, 월요일날 개폭락하면서 장중에 2,400을 깼었죠. 종가에는 2,400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8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 22분 현재 코스피는 2,586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장중에 2,400을 이탈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수요일날 현재 2,900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뭘 부탁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미쓰리가 일요일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저점 찍었네. 미쓰리가 올해 하방을 열어놨는데 장중에 2,400 깬다고 했고 월요일날 깨졌고, 그리고 이번 주에 2,600 간다고 했는데 지금 열심히 올라가면서 2,587포인트까지 올라가니까 미쓰리가 생각했던 저점 찍었네, 이젠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중에 2,400을 깨서 움직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건 2,400도 깰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포를 느낄까 봐 장중에 깨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만, 너무나 지금 제가 예측했던 부분이 눈앞에서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저도 살짝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큰 시황은 바꾸지 않을 거예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일요일 방송을 들으시고 그래 이젠 저점이야 라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건 어떤 분께서 물갈이론이라는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그런 물갈이론에 힘입어 아직까지 어항청소가 다 안 됐어요. 그리고 또 2,600 가잖아요. 지금 2,950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2,600 가면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조정 끝났다,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개지랄 연병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나마 깨끗하게 장중에 2,400포인트 깨서 물갈이를 싹 해놨는데 그 와중에 또 물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청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닥은 찍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은 철두철미해야 되고 철상철하해야 되고 그리고 돌다리도 2번, 3번 두들겨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은 지키죠. 어떤 약속이냐? 지난번 월요일 방송처럼 방송 일정이 없었으나 뭔가 증시가 큰일 난 것처럼 나라가 망한 것처럼 어떤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멘탈이 흔들리시면 제가 여러분들 멘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쓰리가 시황이 감자전 뒤집듯이 뒤집히진 않지만 혹시 첨가할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미쓰리가 더듬미를 막 펼쳐놓고 보고 있는데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악재들 사이에서 시장이 움직이면은 괜찮은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돌발 변수 같은 게 튀어나와서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제가 그거 빨리 점검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다라고 약속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방송을 들으시고 월요일 날 미쓰리가 일요일 날 얘기했던 대로 움직였으니까 저점을 찍었네? 이제 가네? 라고 고를 외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8월 6일 화요일 방송은, 그러니까 화요일 주식시장은 나스닥 선물이 1% 이상 상승하니까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으니까 8월 6일 화요일 주식시장이 최소 뉴욕 증시가 반등하겠지라는 기대가 선반영돼서 상승한 것이다. 그렇게 계속 지금 여러분들한테 시황을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8월 7일 오늘 수요일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2591포인트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는 이유는 미쓰리가 얘기했던 대로 이번 주 미션이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썸네일 방송에 NK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하락했다고 웃기시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NK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하락했으면 아니 8월 6일 날도 하락했어야 돼요. 8월 7일도 하락했어야 돼요. 막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 포인트가 뭐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전문가들이 NK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하락했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 하락했네, 라고 말도 안 되는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를 해대냐면, 그들은 주식이 올라갔어요. 혹은 주식이 빠졌어요. 어이구, 주식이 올라갔네? 가만히 있어봐. 뭐 때문에 올라갔을까? 하고 올라간 이유를 찾고 하락한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런 시황이 나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시황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황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올려놓을지 내려놓을지 이미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럼 과연 쟤네가 분명히 올려놓을 건데 어떤 이유로 올려놓을까라고 올려놓을 이유를 찾아서 그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게 시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26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하기로 정해져 있었다는 등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제가 월요일 날 증시가 크게 하락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물론 하락할지는 알았습니다만 그 지경까지 하락할지는 모른다는 생각에서 일요일 방송에서 이번 주 한 주는 2600포인트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2600포인트 만들어 놓으려고 지랄 발광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나스닥 선물지수가 1% 이상 올라서 지금 8월 6일 화요일 뉴욕 증시 반등할 거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오늘 밤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600포인트 가야 돼요.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이 상태에서 미쓰리 아직까지 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주식에 목숨 걸지 않으셨잖아요. 예. 저는 모든 걸 다 걸었기 때문에 그냥 걸었다라는 게 돈을 걸었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주식 공부를 이따위로 이렇게까지 진짜 처절하게 해본 사람이 있나라고 할 정도로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좋은 스승 만나서 공부하는 법을 잘 배웠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씩 따라오셔서 시간 지나갔더니 미쓰리 말이 맞아. 나 그때 미쓰리가 무슨 저게 개소리야라고 했는데 시간 지나갔더니 미쓰리 말이 맞아. 이렇게 뭔가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점점 여러분들께서 윤며들면 됩니다. 윤정이한테 스며들면 됩니다. 어떤 분께서 미쓰리가 되게 시원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게 굉장히 전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미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라고 제 뇌를 자꾸 압색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니까 그게 굉장히 저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한 마음이 아니라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한 긴 호흡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2600포인트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반등한다고 칩시다. 그럼 뉴욕 증시로 넘어갈게요. 8월 6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반등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6, S&P 500이 1.04, 나스닥이 1.03% 상승했고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완화돼서 반등했다. 자, 단기 바닥을 찍었다라는 심리가 작용되기도 했고요. 대신에 반등했는데 종가에는 반등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왜냐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제가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저질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라오면 두들겨 패고 올라오면 두들겨 패고 이거를 초반에 7월달 중순에 전문가들이 순환매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익 실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미쓰리가 빈정거렸죠. 아니 더 갈 거면 왜 지금 와서 벌써 이익 실현을 해?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순환매 장세가 아니다. 저질 장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 2분기 1조 1,4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연체율이요, 23년 2분기에는 7.2였는데 올해 2분기는 9.1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90일 동안의 장기 연체도 2023년 2분기에는 5.1에서 24년 2분기에는 7.2로 상승했습니다. 총 가계부채 2분기는요, 전분기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무역적자 전월 대비 2.5% 감소했고요. 8월달 경기 낙관지수 44.5로 7월달 44.2보다는 좋아졌습니다만 예상치 45.0보다 부진했습니다. 자, 다시 시황의 기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미쓰리는 2,896포인트가 와도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 저질장입니다. 3,000포인트 못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하방을 열어놓는다는 둥 아니면 미국은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하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뭐라고요? 21세기 들어와서 지금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 금리를 미국 국민들은 미국 기업들은 감당하고 있다. 버겁다. 라는 이야기를 근거로 제가 7월 달에 금리 인하 했었어야 돼. 더 나아가서 하려면 연병 3월 달에 했어야지. 라고 얘기했고 이런 상황을 예상한 다음에 제가 8월 초에 여러분 8월 달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미쓰리가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슨 일은 최소한 우리가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는 이제 주식시장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니까 야동 센 거 보는 것처럼 더 자극적이고 더 야한 거를 원하는 심리처럼 9월 달 25bp 인하는 이제는 흥분도 안 돼. 그러니까 조금 더 센 거를 원하기 위해서 즉 9월 달 50bp 이상 금리 인하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8월 달 경기 침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감당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자, 시장 상황을 지금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LPL 파이낸셜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급락은 우려스럽지만 S&P 지수의 과거 추이를 보면 10% 이상의 급락과 조정은 모두 강세장에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요소였다. 주식은 강세장 이내에도 평균적인 1년에 3회 이상 5% 이상의 후퇴를 경험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10% 이상의 조정을 겪는다. 이런 개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개소리를 했냐면요.
이런 상황 못 맞췄잖아요. 근데 정작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에이, 그럴 수 있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조언이랍시고 어설픈 위로해 주는 거. 에이, 야, 뭐 연애 뭐 실연도 나갈 수 있지 뭐. 좀 한 대 치고 싶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 성의 없는 지금 멘트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의미 두지 마십시오. 자,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지금 지수를 매수할 경우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JP모건은 저점 매수에 대해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S&P의 10% 조정은 매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9월달 50bp 금리 인하 가능성 71.5%까지 올라왔습니다. 12월까지 100bp 인하 확률 49.2%까지 됐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2,800을 넘어가는 코스피 시장을 보고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 저질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시장이 살짝 흔들리면 쭉 빠지면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굉장히 빠르게 힘들게 빠질 수 있다. 즉 받아주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날개 없는 추락처럼 계속 빠질 수 있다. 하물며 2008년도 때도 그랬지만 2008년도는 그래도 적립식 펀드라는 유동성이 어느 정도 받아주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아서 8월달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미쓰리는 골드만삭스냐 JP모건이냐 뭐 여기에 대한 얘기는 저는 의미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뭐 나스닥이 10% 이상 하락했으니 뭐 조정 국면이다. 조금 반등해서 나스닥이 8% 정도 마이너스면 조정 국면을 벗어난 거라고 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다 의미가 없어요. 대신 제가 이번 주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뭔가 그 저점 매수 같은 뭐 저점 매수 힘이라든가 아니면 이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또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 저점을 찍었어. 8월 7일 수요일 뉴욕 증시도 반등할 거야. 이런 기대감이 막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보고 있는 건 그냥 이번 주에는요. 코스피 지수를 그냥 2600까지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하는 장이에요, 그냥.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올려놓으려고 할 겁니다. 오늘이 안 되면 최소한 8월 8일 내일 목요일 시가 정도에는 맞춰 놓을 거예요. 문제는 8월 8일 목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9일 새벽에 발표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요거 지난번에 25만 건 막 이랬잖아요. 요것도 증가되면 또다시 아이고 아니야 미국 경기 침체네 어쩌죠 또 이럽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다라는 거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가능성이 높고요. 자, 두 번째, 올해 상반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때문에 지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라고 주장하는 게 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미국은 여러분 이미 고용이 안 좋았었어요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근거가 4월달, 5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두어 달 전에 5만 건씩 하향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하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아마 낮춰놓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지난주에 기록했던 거 25만 건보다 아래로만 내려놓으면 그래 미국은 경기 침체 아니야 괜찮아 이런 분위기를 만들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이미 추세적으로 많이 망가뜨려 놔서 여전히 올라오면 때리는 부분, 그리고 제가 2분기 어닝 시즌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시나리오 한국은 일단 2600을 만드는 게 이번 주 목표다. 미국은 최소한 8월 7일 수요일 뉴욕 증시까지 반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8월 8일 목요일 날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확인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그림을 그린다면 눈높이를 낮춰놓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주보단 덜 나오게 해서 아니야 미국 경기 침체 아니야 그러지만 니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건 뭐 이렇게 나와서 아이고 아니야 미국 경기 침체가 걱정돼라고 빠질지 아니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만짝만짝 이렇게 쪼물락쪼물락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아니야 지난주보다는 줄어들었어 미국의 경기 침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토닥토닥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 올라가는 상승세는 좀 느그러뜨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은 저질장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는 또 다시 다음 방송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내일 8월 8일 목요일 새날에서 인사를 드릴 거고 혹시 내일 또 장중에 또 무슨 지랄 발광되는 일이 있거나 제가 목에 칼이 들어도 이 방송은 꼭 해야겠다 이런 이슈가 생기면 제가 잠깐이라도 방송을 녹음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편안함으로 미쓰리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라고 약속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분들 멘탈 유리됐겠네라고 제가 딱 촉이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심기경호를 해드릴 거고 그게 단순히 심기경호가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가 지금 주식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무리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막 폭락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8월 5일 방송에서 긴급 8월 5일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NK 트레이드 청산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런 얘기 해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요. 또 이대로 만약에 2600이 가면 바닥 찍었어 미쓰리가 일요일 방송에서 장중에 2400 깨지는 게 저점이라고 했으니까 올라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 자,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무슨 일이 없으면 금요일 방송에서 내일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일 잠깐이라도 방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날에서 봬요. 고맙습니다.